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 낮은 곳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천사,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 단장님을 초청하여 봉사활동과 자살 예방, 생명 존중 활동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시는 길 이렇게 힘드시진 않았나요? 네, 비가 살짝 와서요. 네. 좋더라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시민경찰 TV에 이제 작년에 출연하시려다가 어떤 다른 일정들 때문에 이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민경찰 유튜브 식구들 전 국민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살리는 여자고요.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 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김보미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운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서울예명대학교 대학원 정신분석학 박사 재학 중에 계십니다. 활동은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국자살예방센터 구리 남양주 지부장으로도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21년도 그 대한민국 문화교육 대상을 수상하셨고 2021년도 대한시문학협회 신인 그 문학상 공모도 또 이렇게 수상을 하셨대요. 네. 또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의 날에 그 국무총리 표창도 이렇게 수상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단장님은 이렇게 이제 그 봉사 우먼으로 대한민국 축복 봉사단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힘든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한 20년 정도 20년요? 벌써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20년. 그때는 지금은 이제 축복봉사단이라는 예. 비영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식구들이 있잖아요. 봉사자들하고 같이 함께 체계적인 봉사를 하지만 그때는 너무 우울증이 심했어요, 제가. 우리 단장님께서? 네. 너무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시작한 게 아마 자원봉사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축복봉사단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전국적으로 계시고요.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회원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 같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는 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전국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 봉사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봉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처음에는 이제 두서가 없는 봉사를 네. 하잖아요. 네. 아기도 처음에 걸을 때 잘 넘어지듯이. 네네. 그러다가 잘 뛰죠. 걷기도 하고. 봉사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막 이런 거를 하다가 지금은 집수리 봉사라든가 집수리 봉사. 무료급식 봉사, 네.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이제 쓰레기를 집 앞으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의 이제 이렇게 진입이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걸 갖다가 네, 이게 다 환경에 치워서 해주는 드리기도 걸. 하고 동물 구조하기도 하고 동물 구조도 또 포함해서? 유기견을 또 후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견 센터 가서 또 치워드리기도 환경 정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음악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무료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치워준다라든지 네. 그렇게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데 우리 축복봉사단은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을 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말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걸 하시려면은. 그러면은 또 하나가 이제 봉사활동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데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 구리 남양주 또 지부장으로 활동을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이런 자살 예방 생명 존중에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국자살예방센터라는 명칭이 정확한 이제 명칭이고요. 네. 저는 이제 구리남양주 지부장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 책임 연구원이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는 제가 살려고 한 거예요. 아, 우리 다른 단장님께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처음에 동기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친한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살로 하늘을 갔어요. 아, 친한 네, 친구가. 네. 그걸 이제 인생 살다 보면 그걸 이제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네. 하고, 뭐 이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잖아요. 뭐 학생 때니까. 학생 때고 이런 게이트키퍼 문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경찰 TV처럼 뭐 공익 TV가 있었나 이런 게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없었네요. 어떻게 이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이제 단장님 같은 경우는 그 위기의 터널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셨는지. 이게요, 처음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아, 내가 왜 자살을 하려고 선생님. 하는 것일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까? 본인이. 내가. 네. 그래서 자살에서 살자를 어떻게 하면 이 리비도를 바꿔볼까? 를 되게 막 책을 보고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 많구나를 많구나, 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구하면서 이거는 체계적으로 자살 예방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그렇게 해서 활동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까 봉사 활동도 오래됐지만은 이런 자살 예방에 관련돼서 관심도 오래전부터 오래됐죠. 거의 한 20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자살 예방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위치에 또 이제 네, 오게 맞습니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그 게이트키퍼 생명사랑 지킴이로 이제 자살 예방 이렇게 교육을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우리 이제 김보미 단장님 어제 그 네. SNS를 보니까 네. 또 이제 군부대 가서 자살 예방 교육도 이렇게 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한테 군인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직군의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군인들도 상당히 군인들도 우리 그렇고 또 경찰분들도 그렇고 제가 경찰분들도 되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그거를 케어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게 그렇죠. 문제예요. 군인도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집단 심리의 무의식이고 거기 그 다음에 고립증후군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갇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을 치유하는 거의 방법.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심사병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2015년부터. 네, 저가 이제 오래전에 군 생활할 네. 때는 네. 그 관심사병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상사들이 네. 집중 관리하는 게 네. 있었거든요. 그게 더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병훈 박사님처럼 전문가 분들이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르게 사람을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군부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이런 좀 취약하죠. 이 아주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그래서 네,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인들은 그래도 이제 보니까 그 군 상담사들을 이렇게 뭐 군부대에 상주시켜가지고 배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시도 17개 시도 경찰청에 그 마음동행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상담사가 한 분밖에 상주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상담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케어를 해야 하는데 손길이 못 미치죠. 그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그 경찰서 단위별로 해서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가 돼서 우리 경찰관들의 어떤 우울이라든지 또 외상후 너무 스트레스라든지 중요해요. 그 PTSD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그 시민들한테 온전한 그런 그럼요. 봉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 치안 활동 하더라도 훨씬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어떻게 치안 현장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겠어요. 그럼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세요. 또 앞으로도 네. 우리 경찰관들 자살률도 솔직히 제일 높습니다. 심각해요. 그 현장에서 그 위기거든요.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를 딱 만나게 되는 경찰분들, 군인분들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걸 국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케어해줘야죠. 더 관심을 갖고 그럼요. 좀 접근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또 이제 저서가 이제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출판한 걸 또 이제 몇 권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건 네. 거의 시집인가요? 네, 두 권은 시집이고 한 권은 저희 그 한국자살예방센터 공저책이에요. 아, 공저책이고. 네. 그러면 한번 네.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먼저 쓰셨던 나온 것은 책은 어떤 건가요? 요거고요. 지금 사랑하고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사랑하가 요게 이제 아. 그 코로나 때 첫 번째 시집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네. 지금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라. 네, 맞아요. 아, 이걸 한번 우리가 올려드려야겠네. 그러면 호가 지금 울 봄인가요? 네, 맞습니다. 울봄. 왜 울 봄인가요? 막 우는 봄이 아니고요. 네. 우리의 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봄. 그 얘기가 뭐냐면요. 봄이 공평하게 오잖아요. 네. 봄은. 네, 그리고 기다리면 봄이 오잖아요. 지금 기다리니까 봄이 왔어요. 네, 그리고 봄은 차별하지 않거든요. 음. 높거나 낮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래서 울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울봄이라고. 네. 의미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의미는 또 공저로 이렇게 하신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공저하시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저도 이렇게 네. 직접 또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사인을 해서 주셨는데 네. 이 자살 예방하기 시로 태어나다 여기에 대한 책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네. 요게요, 그 자살 예방학을 대부분 이렇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넣어놓고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기 단계를 막 위기 개입 8단계 막 이런 걸 넣으면 이거 나 아니야 딱딱해 그거를 시로써 되게 접근하기 편하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책이에요. 이게 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많은 걸 포기했어. 그래서 너라는 행복을 찾았어. 이런 글귀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글귀가요 다 그 봉사하거나 그 자살 시도하셨던 분들을 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분과 저와의 대화가 대부분 요거예요. 대화 시로 내용을 나오는 여기서 시로 거예요. 이제 표현하셨군요. 네. 그거예요. 다시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다짐을 해야 한다. 이거 이 책 이게 네. 쉽게 금방 이게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보니까 그 우리 김보미 단장님은 그 2023년 작년 2월인가요? 네. 또 이제 그 자살 예방 그 생명 살리기 작품전을 하셨더라고. 네. 어떤 그림을 전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하셨나요? 네. 이게요, 사람이 글로 보는 마음 치유도 있지만, 네. 그림으로 보는 치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치유도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걷는 거거든요. 걷는 거. 네. 산책.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쭉 전시, 서예 족자와 뭐 사진과 그림을 이렇게 국회에서도 한번 하고, 국회에서도 구리타워에서는 거의 한 뭐 일주일인가 2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전시회를.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명에 대한 거를 보고 느끼고 쓰고 가고. 그러니까 생명의 그러는 글을 거죠. 이렇게 전시 작품들을 감상도 하고 직접 또 작성도 하고. 작성도 하고. 현장에서. 네, 힘내라고 뭐 이렇게 작성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네. 작가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거기에 오신 우리 관객들이 네. 직접 참여하는 전시회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살 예방 교육뿐만 아니고 네. 또 어떤 분야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지.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그 중독, 그러니까 행위 중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약물 중독, 중독인가 디지털 중독도 너무 그렇죠. 많이 심각하죠. 심각해지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예전에는 오히려 리더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의 챙김 네, 마음 챙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훨씬 더 많은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민경찰 TV가 이제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 활동하고 또 이제 그 자살 예방 생명 존중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 네. 제가 자원봉사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서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 안 뭐 보이죠. 보이죠. 예. 앞에 있는 리더만 잘하는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되면 안 되고요. 봉사도 그렇고 자살 예방도 그렇고 생명 살리기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들은 다 좀 앉아주고 뒤에 있는 분들이 좀 잘 보일 수 보이는 있도록 이런 사회, 그런 그걸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국가가 거. 예, 좀 지원해주는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군인이나 이런 사각 지역을 좀 챙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람들은 배출됐는데 네. 또 무료로 가서 강의하고 네. 또 이렇게 상담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예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정 같은 게 돼야겠네요.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요. 일본은 거의 뭐 8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살 예방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금액이 게 그 정도예요. 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그러면서 뭐 방면에 관심을 좀 못 갖고 있는 게 사실이네요. 그럼요. 투자해야 하고요. 네. 살리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라고 네. 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장님께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자살 예방 또 이제 교육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대부분 이제 블로그에 글을 좀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댓글이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자살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상담을 무료로 또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그 대신 이제 전화는 힘들어요. 전화가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번호를 오픈해갖고 전화로 상담을 너무 하니까 힘드시죠?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또 네. 전화 상담하겠다고 전화가 네. 걸려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때가 그때가 또 제일 필요한데. 힘들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네. 또 이게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네. 또 24시간 또 이렇게 전화 상담하는 데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109로 이제 국가가 109로 이제 자살 예방 그 응급 번호를 109. 통합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봉사 단체도 자발적으로 24시간 좀 그런 생명의 전화 같은 거는 자발적인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으신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하셔야지. 반드시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네. 상담하면은 또 이제 더 안 안 좋은 좋은 효과로 또 이제 상황으로 네, 갈 네,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장님께 이제 시를 또 이렇게 직접 쓰시고 하셨는데, 네, 이 우리 심경실 TV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네. 시도 하나 이렇게 낭독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 단장님과 함께 봉사활동과 자살 예방, 생명존중 활동을 통해 세상 낮은 곳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민경찰TV 67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쉼 울봄 김보미 지게짐 내려놓고 조금 앉아보아라. 조금 늦췄다가 조금 쉬었다가 그리 간다 해도 그리 산다 해도 아름답고 잠시 돌아보아도 아름답다. 쉼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지게짐 내려놓고 조금 앉아보아라. 조금 늦췄다가 조금 쉬었다가